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 일대에서 작업 중이던 굴착기가 도시가스 배관을 건드려서 가스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련 내용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지학과 교수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네, 나와 있습니다. 네, 교수님. 보통 가스 누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와 LPG, 천연가스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각기 다른 물리적 성질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양상도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누출됐던 도시가스 어떤 특징 갖고 있습니까? 네, 여러 연소성 가스의 특징은 공통점은 인화성이 높다는 위험성이 있고요. 네. 지금 도시가스로서의 차이점은 이게 메탄 쪽이 주성분이 되기 때문에 분자량이 작아서 네. 공기보다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대략 한 1.7배 이상 가벼운데요. 그래서 개방 공간에서 누설이 되면은 위로 떠서 확산 희석이 되는 그런 좀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예. 근데 위험성 같은 경우는 탈 수 있는 농도 범위가 5%만 돼도 폭발이 시작이 되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지금 누설되는 공간이 지하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에서도 만약에 누설이 된다면 창문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천장 안으로 타고 숨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지하 공간 같은 경우는 지상과 지하 사이에 지면이 있기 때문에 네네. 지면 아래 어느 공간이든 숨어들어서 보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냄새가 또 따로 특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원래의 메탄 성분은 그 냄새가 나질 않는데 이게 누설되는 것을 감지하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부치제라고 하는 좀 거슬리는 썩은 계란 냄새가 나도록 하는 성분을 섞습니다. 그래서 섞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가스가 프로판, 메탄 비슷하게 도시가스가 냄새가 나면 가스가 누설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연소가스들은 위험성이 있는 가스들은 공통적인 이런 냄새들을 냅니다. 네. 일단 밸브를 차단해서 추가 가스 누출은 막은 상태인데 이미 누출된 가스가 좀 추가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대구 지하철 95년도 끔찍한 지하철 가스 폭발 사고를 겪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사고랑 매우 유사한 점들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전해지는 조사 결과는 굴착기라고 안내가 되는데 제보 영상들을 보면은 이렇게 굴착기는 우리가 포크레인 땅을 파는 기구를 얘기하고 네. 제보 영상에서도 보면은 천공기 이렇게 드릴처럼 돌면서 구멍을 뚫는 기계들이 보이는데 예. 이 대구 지하철 사고도 이 기계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고요. 그랬군요. 이게 이제 다른 것들과 다른 거는 뭐냐면 매우 큰 진동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네. 큰 배관을 건드릴 때 초기에 감지하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넓은 공간을 파는 게 아니고 네. 점으로 구멍을 뚫다 보니까 사실은 요행을 바라고 제대로 확인하지가 않고 시공하는 사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구 지하철도 그런 사고가 있었고, 근데 여기는 이제 조사를 더 해봐야 될 일이지만,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또 굴착 지점과 파손 지점 100m 지점에서 폭발 사고가 난 사례였거든요. 그러니까 땅속 지면에서 이 메탄가스들이 오히려 공기보다 가볍다는 그 에너지, 뜰 수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여기저기 몰려다닐 수가 있고 고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이 작은 배관의 균열이 대규모 폭발 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는데 이런 배관의 균열이 좀 어느 정도나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배관이 균열이 생기면 그 안에 있는 것이 새어 나오고 이제 주배관 쪽에서 차단을 하면 나머지 가스만 새게 되는데 문제가 이렇게 주변과 무게 차이, 비중 차이가 나는 물질들은 예를 들어 우리가 물과 기름을 컵에 섞어서 막 흔들면 섞여 있다가 이 컵을 탁자에 내려놓으면은 가벼운 기름이 위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탄가스 이런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누설이 생겨서 여기저기로 틈새를 찾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벼운 쪽 윗공간을 찾다가 이것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2차 화재 폭발로 이어지게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 누출 농도가 초기에 40대 영무원이 병원에 자, 교수님 잠시만요. 자, 오늘 사고와 관련된 소방 브리핑이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예. 심하게 났기 때문에 저희 소방대가 도착하자마자 잠원대가 선착을 했습니다. 잠원대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잠원대가 도착을 해서 1차 주변 통제선 주변 1차 통제선을 설치하고 또 같은 시간에 지휘차가 현장 도착해서 대응 단장이 지휘권 선언을 하면서
교대역 10번 출구 도시가스 분출 그 11번 쪽에 그 출입구 10번과 11번 쪽에 출입구 통제를 하면서 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석정 빌딩 전부 가스 차단을 했고 저 앞에 보이는 그 건물입니다. 그리고 교대역 10번과 11번 출구는 그 가스가 많이 나오는 그 지역이라서 그 출입 통제를 했습니다. 출입 통제를 우선 지시하고 해당 건물 내 해당 건물에는 석정 빌딩이 되겠습니다. 석정 빌딩 해당 건물 그 인원 대피를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유관기관에도 연락을 저희가 출동하면서 하기 때문에 유관기관이 도착해가지고 메인 밸브 차단. 그 유관기관이라는 거는 이제 가스 관련된 업체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는 서울에 한 5개 큰 그 회사가 있는데 이 지역은 코원, SK 코원 에너지사에서 관장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도착해서 작업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11시 10분경에 2호선 교대역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지하철에. 그래서 현재까지도 교대역은 무정차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가 한 명이 급자가 발생해서 급차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병원에 이송했습니다. 조처 후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밸브가 1차적으로는 그 가스가 들어오는 배관을 3개소를 차단해서 확인해도 압력이 안 줄어서 더 추가로 3개를 더 6개까지 지금 차단한 상태입니다. 근데 압력이 아직도 좀 남아있는 상태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코원사 측에서 그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코원사, 예. 요 분. 여기 현장은 신축 빌딩, 여기는 신축 빌딩 공사 현장인데 지금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다가 저희 배관을 파손을 시켰어요. 반경은 200mm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밸브는 다 차단을 시켰고 현재 이 배관 안에 있는 가스를 다 지금 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거 빼면 저는 바로 복구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진행하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들어오시고요. 일단 현장이 급하니까 현재 상황만 알려드릴게요. 여기 현장은 신축 빌딩을 짓는 곳인데 그쪽에서 공사를 하다가 저희 배관을 찍었어요. 파손을 시켜서. 그래서 가스가 새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이쪽에 있는 밸브를 잠그고 현재 배관 안에 있는 가스를 지금 계속 뽑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 배관에 있는 가스가 나가면 저희가 이제 바로 복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건 이따가 저희 물어보세요. 제가 다 말씀드렸으니까 따로 말씀하면 돼요. 네. 그거는 아직 지금 확인을 못 하겠어요. 예, 좀만 기다려 보십시오. 거의 이제 다 빠졌을 거예요. 네? 가스 성분이 주로 어떻게 돼요? 보통 메탄입니다, 메탄. 도시가스는 다 똑같아요. 메탄. 예. 제일 유명한 건 아니에요? 예, 그거는 아닙니다. 예. 예, 손병대 소초 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의 브리핑과 함께 또 관계자 질의응답 듣고 계시는데요. 일단 유관기관이 도착을 해서 가스 주밸브 차단을 했고 남은 가스를 배출 중에 있다. 그리고 예.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사항 있으세요? 네, 이따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예, 교대역 가스 누출 사고 관련한 소방 브리핑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네, 소방 출동 직후에 교통 등 현장 통제가 된 상황이고요. 예. 유관기관이 도착 후에 가스 주밸브 차단 조치를 했습니다. 가스 압력이 아직 남아있어서 계속 추가 조치 중이고요. 가스 배관 차단 후에 남은 가스를 배출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교수님, 저희가 브리핑 들어봤는데
신축 빌딩을 짓다가 공사장 그 현장에서 가스 배관이 이제 파손된 건데 일단 내부로 가스가 유입돼 있잖아요. 이걸 좀 빼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좀 빼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주배관이 이제 도시 전역에 배관을 공급하는데 조금 전에 그 현장 브리핑을 보면 관경이 200mm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성인 남성 한 뼘 크기의 매우 큰 관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매우 큰 저 중간 권역 정도의 보급 주관이 되는데 일단은 이게 높은 농도의 가스 배관을 공급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예. 밸브가 자주 있는 건 아니고 구역 단위로 나눠져 있고요. 그러면 어느 한 부분에서 파손이 돼서 밸브를 잠그게 되면 나머지 그 배관 안에 있는 가스들을 전부 다 배출을 시켜야지 다른 쪽으로 우회를 시켜야지 파손 부분으로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 지금 현재도 배관 내부의 가스를 아직까지도 배출 중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예. 지금 현재 긴박한 대응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제보 영상에서도 지금 화면 뒤에 보이는 것들이 예. 둥그렇게 구멍을 뚫는 굴착기, 그러니까 판다는 개념이 아니고 구멍을 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이게 작업자분들 그리고 기기를 조정하시는 분들의 이런 그 미세한 힘을 느낄 수 있는 이 포크레인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매우 큰 파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배관 보수를 하면서 한쪽에서부터 원래 공급해야 될 100% 순도 농도의 가스를 공급하고 반대쪽으로 밀려 나오는 공기를 빼는 퍼징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현재로서는 안에 있는 가스차도 다 나온 게 아니다. 이런 진행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가스 배관이 복구되려면은 어떤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현재 그 배관이 규격도 규격이지만 재질도 이제 봐야 될 텐데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도시가스가 한 30년 전 이전 배관들은 강관 재질로 돼 있고 네네. 그 이후에는 유연성이 많이 좋은 PE 재질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재질이 확인이 되면 그 파손된 부분을 끊고 양쪽을 연결하는 배관 작업을 하게 되고요. 네네. 이 배관 작업 이후에는 아무리 급하더라도 반드시 기밀 시험을 통해서 사용 압력의 1.5배, 3배 사이의 기밀 압력을 통해서 기밀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내부에 다시 가스를 공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이후에도 예. 파손된 부분에서 또 다른 어떤 몰래 있는 가스가 있는지 이렇게 그러니까요. 가스를 누설가스 제거하는 작업을 마친 다음에 네. 그 작업이 진행이 되죠. 자, 교수님 보니까 이제 파손까지 됐다는 거는 배관이 그만큼 약하거나 노후했을 가능성도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배관의 노후 상태 이런 부분들도 역시 지금 현재 파손 상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일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굴착 작업을 하다 보면 주위 지반도 약해진 상태가 되고요. 또 이걸 긴급히 보수하고 하는 상황에서는 또 여러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네. 당장 급하게 현재로서는 도시가스 공급을 빨리 재개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버리고 이 배관 상태를 충분히 면밀히 검토하고 그리고 이 작업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변에 누설된 가스 위험성이 배제된 뒤에 작업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운용을 중점으로 두지 말고 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작업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곧 교대역 인근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서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